제 조카 친부가 이제 서류 정리하기 전에 이혼하자. 네. 요 말이 딱 나왔을 때 남자가 애를 그냥 버려놓다 하다시피 그냥 해놓고 이제 자기는 딴 데 가버린 거예요. 여동생분 엄마한테도 그거를 알리고 이제 데리고 왔을 네. 거잖아요. 동생은 혹시 뭐라고 하던가요? 네가 키워줄 거면은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 여동생 언니한테요? 예. 모정이 안 느껴지네. 내가 낳은 애인데 네가 키울 거야? 그러면 네가 키워. 네, 탐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키가 엄청 크시네. 의뢰하신 분 맞으시죠? 예,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오시면. 네. 자, 어떤 노래일지. 야, 키가 엄청 크시네요. 네. 덩치도 좋으시고 키가 어느 정도 돼요? 저 95. 와, 195요. 95요? 그러면 아드님이신 거예요? 네. 아, 저희 집 둘째 아들. 엄청 크시다. 좋겠다. 오늘 우리 그 어떤 의뢰를 주신 거예요? 친아빠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친아버지요? 네. 아빠요? 예? 친아버지 찾고 싶다고? 친아빠? 지금 같이 살고 있으신 분이 이모의 이모부의 사촌형 사촌 동생이랑 이렇게 살고 있어서. 아, 이모님이신 거예요? 네. 아, 어머니가 아니라 이모님이. 아. 제 여동생의 아들인데 이제 2살 때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저희랑 가족이 됐어요. 이모랑 같이 살고 있구나. 엄마 아빠가 아닌 이모네에서 살게 됐는데 혹시 어떻게 됐는지 처음부터 이렇게 좀 들어봐 줄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가 이제 이혼을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 집에 가족이 된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이혼을 하신 거예요? 동생이? 처음에는 잘해줬어요. 남자가 이제 아기 놓기 전에는. 근데 이제 아기 놓고 나서 이제 하는 일이 잘 안 되니까 금전적인 문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많이 힘들고 하니까 이제 서로 의견 충돌도 생기고 뭐 싸움이 잦아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폭력도 쓰게 되고 남편분이 아내분을 네. 폭력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제 동생은 술도 많이 마시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애를 못 보게 되고 그래서 이혼하게 됐어요. 우리 어린 나이에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했네요. 그 2살 때 왔다면 그 전에 이제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깐난쟁이를 두고 아유. 아무래도 부모님의 불화 때문에 이제 우리 분이 제대로 케어를 못 받으셨네요. 왜 엄마 아빠가 아닌 이모네랑 같이 살게 됐나요? 아, 제 조카 친부가 이제 서류 정리하기 전에 이혼하자. 네. 요 말이 딱 나왔을 때 남자가 지가 화가 나니까는 그냥 그 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친가에 애를 그냥 버려놓다 하다시피 그냥 해놓고 이제 자기는 딴 데 가버린 거예요. 몇 살 되지도 않은. 예, 몇 살 되지도 않았어요. 그때 막 1~2살? 아유. 아예 그냥 맡기고 친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집에 있으면서 아, 애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정이 들어가지고 제가 동생 산후조리를 해줬거든요. 제가 계속 이제 돌봐주고 같이 키워주고 그러다 보니까 정이 좀 들어가지고 애가 거기 갔다는 소리 듣고 네. 우울증 아닌 우울증이 오고 잠도 못 자서 수면제도 먹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아, 보고 싶기도 하고. 제가 중학교 때 예. 저희 아버지가 부도가 나셔가지고 친척 집을 좀 돌아다니면서 컸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 친척들한테 서름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아, 저는 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 조카가 태어나면 절대 서름밖에 안 할 거라고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살았어요. 본인의 경험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걱정도 되고 그래서 제 남편이랑 상의해서 데리고 오자, 우리가 키우자. 그래가지고 남자 본가에 가서 네. 저희가 얘기하고 데리고 왔어요. 아. 진짜 다행이다. 이모랑 이모부가 그냥 부모님이네요. 네. 그죠? 부모님이에요. 아이고 저렇게 조그맸어. 이모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아니 진짜 이모도 이모부도 너무 대단하신 것 같은데 본인 아이가 아닌데 그 자식처럼 조카를 데려와서 키운다는 게 보통이 아쉬운 아니죠. 일 아니죠.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아, 일 절대 쉬운 일 아니잖아요. 아니죠. 사실 네. 이모 입장에서는 이제 친조카니까 뭐 데리고 온다는 마음이 들 수는 있는데 네. 이모부도 대단하신 게 네. 그쵸. 그거를 진짜 흔쾌히 그냥 허락해가지고 맞아요. 같이 데리러 가자 했대요. 하나 키우는 것도 진짜 힘들거든요, 사실. 맞아요. 본인의 아들들도 사실은 둘이 다 있어요. 근데도 조카를 데리고 와가지고 진짜 삼형제처럼 그렇게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아이들이 있는데 조카까지 키워가지고. 데리고 와서. 맞아요. 대단한 결심이잖아요, 네, 진짜 사실. 그렇죠. 네. 혹시 그 여동생분 엄마한테도 그거를 알리고 이제 데리고 왔을 거잖아요. 동생은 혹시 뭐라고 하던가요? 네가 키워줄 거면은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 여동생 언니한테요? 예. 모정이 안 느껴지네. 내가 낳은 애인데 네가 키울 거야? 그러면 네가 키워. 너무 좀 언니한테 무책임하다. 맡겨버려. 그냥 호칭만 엄마. 호칭만 엄마고 엄마로서의 역할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근데 혹시 조카 데리고 올 때 그 쪽 부모님은 별 말씀을 안 하시던가요? 미리 전화를 했어요. 저희가 데리고 오겠다고 하니까는 그래라고 그 말만 하대요. 가니까는 이미 짐하고 다 챙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별말 없이 그냥 고맙다는 말은 하시더라고요. 고맙다고 하시고 가면서 저기 그 맛있는 거 애 사주라고 그 봉투에 20만 원 넣어주셨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걸 아는 거죠. 아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모부랑 이모가 아니었으면 저 친구는 어떻게 보면 보육원에 맡겨졌을 수도 있겠다는 그럴 생각도 수밖에 들고. 없죠. 든든한 네. 가족이 생겨서 예. 정말 다행이에요. 네. 그 고마운 마음을 조카도 알겠죠. 이모가 천사다. 훌륭하시네요. 형도 진짜 친형처럼 해주고 동생도 친동생처럼 잘 따라주고 어릴 때면 뭐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거 많은데 다 해주고 이모부한테도 뭐 어디 가고 싶다 이런 거 다 얘기하면 다 데려가 주시고 아빠로서 해야 되는 역할 있잖아요. 예. 뭐 몸으로 해야 되는 거. 맞죠. 뭐 자전거도 가르쳐 주고 축구도 하고 네, 남편부터 되게 대단하신 것 같기는 하고 고마운 사람이죠. 맞죠. 인생에서 진짜 제일 든든하겠다 맞죠? 이모네 가족은 진짜 친 가족이죠. 뭐 드라마 같은데 보면 뭐 친자식 아닌 애들은 뭐 대학 가지 말고 돈이나 벌어라 보통은 거의 그렇게 하던데 저희 이모하고 이모부는 돈 벌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렇게 조언해 주시고 이모하고 이모부가 뭐 부모님 같은 존재죠. 이야, 진짜 자식으로 생각을 하시네. 훌륭하시네요. 네. 부모로서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워줬어요, 두 분이. 진짜 너무 의젓하게 잘 컸어요. 저런 분들 밑에 있었기 때문에 저 친구가 195가 된 거예요. 맞아. 그렇죠. 진짜 쑥쑥 잘 큰 거지. 사랑으로 컸다. 네. 사랑으로 컸어. 이모님이 이제 키울 때 조금 특별하게 이제 생각나는 그런 거 있을까요? 고등학교 때 알바해가지고 알바비 받았다고 저한테 용돈 준 거? 예. 네. 쉽지 않은데. 저희는 뭐 맨날 갖고 싶은 뭐나 뭐 그런 브랜드 다 신고 입는데 이모는 뭐 좀 제일 싼 거 그런 옷 입고 그러니까 그게 좀 신경 쓰여가지고 신발도 좋은 거 사시라고 하고 줬는데 제 기준에서는 좀 싼 거 사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용돈으로 드리니까 조금 저희한테 다 썼더라고. 그 딸처럼 섬세하다. 아들이 엄마 신발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뭔 신발 신고 가는지도 모를 건데. 얘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섬세하고요. 아유, 착하다. 야, 너도 보통 아들 아니다, 진짜. 그러네. 아이고. 마음도 195네. 아. 내가 놓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놓은 거는 맞죠. 사실이잖아요. 예. 제 가슴으로 낳은 진짜 제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조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뭘 해도 똑같이, 뭘 줘도 똑같이 차별 없이 키우려고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이렇게 부모님 같은 존재인데 갑자기 친아버지를 찾고 싶다. 이게 너무 궁금해지네요, 이제. 엄마나 아빠를 혹시 그리웠던 적도 있나요? 어렸을 때는 그랬죠. 솔직히 말해서 뭐 20년도 한 번도 찾아주지도 않고 뭐 버리듯이 버려놓고 한 번도 연락도 없으니까 원망이 더 크죠. 사춘기가 지나고 이제 중학교 한 2, 3학년이 되니까 이제 자기도 아닌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 그때부터는 엄마 뭐 찾지도 않고 그리워하지도 않고 마음의 문을 닫았나 보다. 찾아온 적은 초등학교 졸업식 할 때 딱 한 번. 그 이후로 찾아온 적은 없어요. 아휴, 엄마랑 연락 가끔씩은 하는데 술 취한 목소리로 몇 마디 하고 끊고 그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아직도 술을 드시는구나. 좀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런 적은 없었나요? 첫째랑 조카랑 8개월 정도 차이 나거든요. 네. 애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물려 입히지도 못하고 맞죠. 계절 바뀔 때마다 옷 사 입혀야 되니까 그럴 때 또 돈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식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럼 진짜 힘들 때 혹시 동생분이에게 도와주신 적은 없나요? 아니요, 없어요. 아, 전혀 없어요? 예. 언니 네가 키워주면 좀 내가 그래도 벌어서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보태줄게 이런 얘기는 했었거든요. 네. 근데 단 한 번도 보태준 적 없어요. 유치원 이제 입학할 때 입학금 해라고 20만 원 한 번 줬고 초등학교 때 좀 보태 쓰라고 10만 원 줬고 저한테 준 거는 그게 다예요. 아니, 근데 본인이 낳은 엄마라고 할 수가 아이인데 없다 진짜. 근데 1, 20만 원씩 받은 그게 다였고 네. 힘들 때 달라고 했어도 그냥 모른 척 한 거예요? 양육비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고요. 네. 오히려 제가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갔다고요? 네. 어느 날은 돈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 수술비로 모아놓은 거니까 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네 믿고 빌려주는 거다 해가지고 100만 원 줬었거든요. 근데 돈 받고 나니까는 계속 좀 더 달라는 거예요. 빚은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그래서 이제 돈 돌려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찾아갔었거든요. 네. 돈 달라고. 네. 자기는 줄 돈이 없다고 뭐 그러는 거예요. 네. 수술비 모아놓은 거라고 돈 갚아줘야 되지 않겠냐고 하니까는 누가 네 보고 아빠라고 했냐고. 뭐 저렇게 얘기를 해. 아이, 너무하신다. 그것도 자매인데. 그렇게 말하면서 집에서 안 나간다고 저를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쫓겨났어요. 야 엄마로 볼 수도 없고 동생으로 볼 수도 없다 이거는 진짜. 무슨 일이야?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친모분의 행동이. 너무 비상식적이다.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저런 경우에는 이모가 지금 18년 동안 계속 네. 양육자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모가? 그러니까 양육비라는 개념은 사실 법률적으로는 양육친에게 비양육친 이제 돈을 주는 거거든요. 네. 양육비를.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청구하는 건 아니고 사실 양육하면서 들어간 돈 상당의 액을 원래는 이모는 쓰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네네. 본인이 쓸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였잖아요. 네. 그 반환을 청구를 할 수는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양육비 자체의 청구는 아니지만 자기가 거기에 친이 소비된 아니니까. 돈들을 이제 반환 청구는 할 수가 있는 거죠. 산정을 해가지고 네.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양육비랑 좀 비교하자면 어려운 측면이 자기가 실제로 소비한 걸 다 입증을 해야 돼요. 이만큼을 내가 영수증을 다 썼다라는 거. 끊어내고. 아유, 그걸 또 어떻게 다 그런 게 좀 어려운 입증을 측면이 해요? 있고 또 이제 기한도 제한이 있어서 사실 청구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죠. 어렵죠, 네. 어렵죠. 예. 참 좀 막막하네요. 예. 이모도 말씀하신 게 돈도 돈이지만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안부를 묻은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예, 사진 한 장 달라는 적도 없어가지고 그건 너무하네요. 의뢰인을 키울 때 네. 서류 같은 것도 떼야지. 이게 떼야 되고 이랬는데 그것도 그것도 어렵지. 사정해야 뭐 갖다 주고 그랬다. 협조를 아예 안 예, 하셨구나. 협조를 안 하고. 예. 그래서 이건 조금 연결되는 얘기인데 이런 일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법도 이제 점점 변하고 있어요. 그 예전에 없었는데 이 친권 자체를 박탈시키고 이모님을 이제 아예 후견인으로 할 수 있는 후견인으로. 제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도도 변해가고 있는 걸 보면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아, 원래 근데 부모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그쵸. 저 이모랑 이모부가 얼마나 지금 힘든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 수술비는 근데 왜 모으신 거죠? 제가 5년 전에 만성신부전증 진단 받아가지고 네. 4년 전부터 주 3회 혈액 투석 받고 있어요.
그렇게 3번씩 투석받을 정도면 좀 많이 심각한. 네, 그 신부전증 중에서는 제일 말기. 그 신장 이식 대기자, 뇌사자, 장기 이식 대기자. 어휴, 어떡하냐. 몸이 안 좋으시네 지금 이모가. 그 수술비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죠. 그럼 미리 이제 준비를 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모르니까.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집에서 자고 일어나셨는데 네. 이모가 한번 쓰러지셔서 구급차 타고 실려 가셨거든요. 아, 그 들어보니까 기증을 받아야 이제 병이 없어지는 거라 해서 뭐 이렇게 아픈 것보다는 제 거 하나 드리는 게 빨리 나으시니까 형이랑 얘기해보고 뭐 심장 되는 사람이 주기로 했어요. 아유. 20살 됐을 때. 그 조카가 장기 신장 이식 해준다고 했을 때 정말 고마웠는데 못 받겠더라고요. 신장 이식 해주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저보다 더 많았는데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 난다. 혹시 죄송한데 휴지 화장실 좀 가. 왜? 아, 됐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관계네요. 참 이게 가족들이 끈끈합니다. 야, 이모가 진짜 대단한 게 조카가 준다 그러면 솔직히 받아도 뭐 서로가 합의하에 받은 거면 상관은 없는데 이모는 아니야. 너의 인생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좀 더 아끼면서 살아.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게 이게 진짜 참 따뜻합니다. 대박이네요. 이게 엄마죠. 예. 이게 엄마고. 너무 근데 아름다운 관계. 근데 또 그러면서 또 정말 또 아들이에요. 진짜로. 네. 이게 또 아들이고. 착하네 진짜. 사실 아픈 거 안다고 쉽사리 준다는 말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쉽지 않아요. 쓰러진 거 보자마자 먼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주겠다고. 참 끈끈하다. 끈끈해요. 예, 참 이게 가족들이 끈끈합니다. 저희에게 그 아버지를 찾아달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자 이제 이게 궁금합니다. 아버지를 왜 찾고 싶은지. 지난번은 저를 한 번도 찾지 않았지만 저 얼굴도 궁금하고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싶고 저희 이모하고 이모분의 등록금도 다 내주시고 이때까지 키워주셨는데 이제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애가 성인이 되고 대학 졸업하고 나면은 어쨌든 뭐 취업도 해야 되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결혼도 해야 되고 한데 요즘에 아무것도 없이 결혼도 하고 뭐 취업도 하고 뭐 성공하기는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도와줄 수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부모로서 도리를 좀 다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제 대상자 이제 아빠를 찾으려면 좀 단서가 필요한데 저희한테 이게 주실 수 있는 정보가 있을까요? 일단 본가가 이고요. 여기 가면은 초등학교라고 있어요. 네. 초등학교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제 집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나오는 입구에 콩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두꺼운 거. 네. 그게 몇 개 좀 쌓여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까 전에 그 조카 데리러 갈 때 할아버지 예, 할아버지 이름이 네. 아, 할아버지 이름이요? 할아버지 이름 어떻게 기억을 하세요? 그 데리러 갈 때 114 전화할 때 제가 물어보고 전화한 거. 찾았던 기억이 좀 셌고 남았죠. 예. 네. 아주 맞아요. 맞아요. 옛날에 124에 사람 90년대니까. 찾을 수 있었어요. 이모가 그 할아버지 연락처도 모르는데 그 114에 전화해서 114에? 예, 연락처를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114로 전화를 해서 네. 직접 물어서 네. 찾은 거잖아요, 이모가. 그 노력도 대단한 거죠. 대박이다. 그리고 한 20년 정도 된 사진 하나 있어요. 오늘 처음 봐요, 아빠 사진. 아, 아버지 사진 처음 보시네요? 네. 아, 그럼 먼저 보세요. 아빠 사진 처음 본대요, 지금 우리 조카도. 저랑 안 닮은 것 같은데. 좀 많이 닮았죠. 네. 닮은 것 같아요. 닮은 거. 아, 20년 전.
보면서 본인이 진짜 신기해하더라고요. 처음 보니까. 얼마나 궁금했을까 진짜. 자, 이 사진 속의 친부를 꼭 만날 수 있을지. 일단은 단서가 아빠 이름, 이름, 생년월일. 생년월일, 20년 전 사진, 친가 위치, 친가 어른 성함 정도네요. 혹시 엄마랑도 연락해요? 아빠한테 양육비 청구할 거니까 가족관계 증명서 좀 떼달라고 그렇게 연락 왔었어요. 양육비를 신청한다고요? 엄마가? 예? 양육도 안 하면서?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저게? 아, 이모가 아빠한테 청구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 엄마랑 엄마가? 여기 그 헤어진 남자한테 저게 양육비를 돼? 청구하겠다. 저게 돼요? 아니 키우지도 그러니까 않으면서 서류상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친모, 이제 친권자로 돼 있고 양육자로 돼 친권자니까. 있으니까 뭐 이렇게 신청은 해볼 수 있겠지만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절대로 없죠. 받을 수가 없죠. 그죠. 네. 저런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너무 신박하네. 그러니까 본인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로. 이야, 난 친부도 궁금해졌어. 아, 그럼 본인이 키우지도 않고 그거 좀 의아하네요. 청구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저희는 확실히 몰라요. 그러면은 그 여동생분은 지금 그 친부하고 연락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진짜 청구한 게 맞으면. 청구했다 하면은 뭐 연락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다. 저희가 이걸로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걱정이 최대한 빨리 마십시오. 찾아볼게요. 네. 그 친부에 대한 정보가 너무 오래됐다. 그래도 일단은 3년 전에 친모가 한번 연락 왔다 했잖아. 그래서 친모한테 한번 가서 우리가 얘기 듣고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다. 맞다. 그때 양육비 요청한 거에 대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근데 그 친모가 집에서 잘 안 나오는 스타일이라고 했다니까. 만나주면 다행이지 진짜. 아, 일단 가보자. 부딪혀봐야지 뭐. 친모를 먼저 만나는 게 좀 중요하겠네요. 찾아야죠. 뭐 어떤 태도이실지. 저희도 그 친모를 좀 좀 궁금해요. 궁금하다. 궁금해서라도 궁금해요. 한번 뵙고 예. 싶습니다. 예, 순수하게 무슨 사정이 궁금합니다. 있는지. 예. 자, 여기가 이제 그 친모의 집 근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혹시 계신가요? 왜 그래요? 그- 아저씨 같은데? 때문에 됐습니다. 뭐야? 안녕하세요. 사정도 안 들어보더라고요. 잠깐 나와서 그래도 얼굴이라도 좀 볼 수 있는데, 그죠? 예. 이렇게는. 안녕하세요. 놀라셨죠? 안녕하세요. 놀라셨죠? 남자분 아니세요? 남자분 아니에요? 아, 다름이 아니라 그 하고 말씀 좀 나눌 게 있어. 아니 때문에 아,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어머니 와이프분 말씀해 주시면 잠깐 말씀만 여쭐게요. 대화가 안 되네요. 네. 보면 아까 뒤에서 그냥 들어와 외치잖아요. 그게 친모. 친모. 네. 내가 들어와, 얘기하지 마, 들어와라고 했던 게 친모분. 네. 아, 진짜 난감했겠어요. 더 이상 대화 신청하기가 조금 맞아요. 어렵네요. 내려가서 일단 뭐 전화를 드리던가 해야 되겠다. 와. 문자라도 좀 장문으로 보내가지고 좀 마음을 좀 설득을 시킨 다음에 만나서 이제 차분하게 이야기 들어봐야 되는 네, 거죠. 근데 여지가 없어 보였어요. 씁쓸하다 진짜. 어떻게 아들 이름을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문전박대를 하냐? 맞아. 맞지. 뭐 사정이 있겠지 우리가 모르는. 혹시나 마음이 괜찮아지신다 하면 이야기 좀 할 수 있는지 문자 한 통 남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다 내가 봤을 때. 그게 나을 것 같다. 맞지. 예, 이렇게 또 문자를 좀 보내죠. 예. 또 당황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아, 연락이 보냈는데도 오지 않았습니까? 야, 끝내 안 왔구나. 이게 그냥 아,
아예 아드님 이름을 얘기했고 아들 일 때문에 왔다고 하면은 궁금할 법한데 그러니까 아예 미안해서라도 그냥 만나겠다. 답이 없으시네요. 그냥 궁금하지도 않고 그냥 네. 그냥 남만도 못한 존재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전에 결혼과 출산을 잊으신 것 같아요. 삭제. 기억에서. 네. 뭐 그랬던 게 아니면 이런 행동이 나오지가 않겠죠. 근데 지금 대상자의 단서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게 뭐 할아버지 성함이랑 집 위치하고 요 정도는 알아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제일 희망이다, 희망. 다 와가는 것 같은데? 응, 이제 거의 다 왔어. 이거 초등학교 여인데. 아, 여기가 학교 정문이네. 시골 마을에 이제 가서 그 할아버지 성함이랑 나무 막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웬만하면 좀 변하지 않는 곳도 있을 수 있었겠다, 그죠? 의뢰인이 말했던 것처럼 통나무. 맞네. 저 나무 통나무 그래. 20년째? 일단 여기부터 들어가보자. 길고 나무 있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쭈어볼게요. 어르신분이 계신데. 예. 저희가 사람을 좀 찾고 있는데 혹시라고 아십니까? 혹시 아실까요? 왜? 누구신데 그 사람을 찾아요? 알긴 아시나 아시나 보다. 보다. 이 할아버님이 아시나 봐요. 근데 약간 좀 퉁명스러우신데 말씀하시는데. 그 잠깐만, 그럼 이분이 친할아버지? 맞을까요? 왜? 친할아버지 아니야? 저희 탐정들의 영업 비밀에서는 해결하지 못한 사건을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